네, 뭐라고요? 경찰서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경찰서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는데요. 전화를 끊고 다급한 숨소리를 내며 경찰서로 달려가는 주인공.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태국 여성에게서 날아온 진지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을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린이라고 해요. 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K-팝에 푹 빠져서 K-팝 댄스 동아리도 활동할 정도로 한국의 음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어릴 적 EPM의 니쿤이 태국 왕자로 불리며 한국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현재 블랙핑크의 리사가 태국에서 큰 자랑거리로 인식이 될 만큼 태국과 한국을 잇는 문화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모습에 저도 언젠가 한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었죠. 저에게 그만큼 한국이라는 곳은 제 학창시절의 문화를 모두 담고 있는 곳이었기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조금 더 깊이 배워보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까지 결심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어학과에 다녔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야 제가 배우고 싶은 한국 문화를 심도 깊게 배울 것 같았거든요. 저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제가 자리 잡을 땅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한국의 역사, 문학,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한 지식을 쌓아 나갔죠. 한국어의 체계적인 구조와 문화적 배경을 배우면서 태국어와는 다른 언어적 특성에 매료되었고, 배운 한국어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데 사용했죠. 그리고 대학교를 수료한 후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한국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유학을 마친 후 한국에서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 비자를 받고 문화 콘텐츠 회사에 취직하여 장기 체류를 시작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꿈꾸던 한국에서 실제로 살게 된 것이 첫 번째 행복이었고, 일을 하며 돈을 벌어 유튜브를 시작하며 한국 문화를 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죠. 니쿤과 리사처럼 태국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어 문화 외교관으로서 한국과 태국의 문화를 잇는 역할을 수행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주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다루고 있어요. K-팝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나 드라마, 촬영 장소를 탐방하는 영상들이 특히 인기가 많고, 태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며 각각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있죠. 생각보다 태국과 한국에서 인기를 어느 정도 얻고 있고 인지도가 높아져서 현재는 유튜브에만 매진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한국과 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매일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죠. 제가 만드는 콘텐츠를 통해 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죠. 그러나 최근 태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되면서 저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태국 내에서 한국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저 같은 태국인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한국 보이콧 운동이 시작된 배경은 태국의 한 크리에이터가 한국으로 여행을 왔는데 입국 거부를 당했다는 영상을 게시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어요. 입국 거부에 대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하고 입국을 거부하고 실제 한국 내에서도 굳은 일을 다 태국인을 시킨다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그것이 태국의 뉴스에 거론되며 크게 화제가 되었죠. 태국인들은 분노하여 한국인도 태국에 오지 못하게 입국 거부를 하자며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는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한국 문화인 K-팝과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점 불매까지 하자고 하며 한국의 문화산업이 게시된 모든 것들에 빨간색으로 X 표시를 그리는 것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태국의 정치인들까지 목소리를 높이며
자국인이 한국에서 차별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 태국 경찰을 파견해 태국인들을 다 귀국 조치시킨다는 발언까지 해 화제가 되었죠.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쌓이고 또 쌓이며 이제는 한국의 개식용 문제부터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국의 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글도 게시하며 한국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죠. 하지만 한국은 사과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다 강제 귀국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죠. 이렇게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이 지속되니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타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죠. 한국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제 영상에 태국인들이 수많은 악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넌 태국년이냐? 한국년이냐? 한국이 좋으면 이민 가서 다신 오지 마라. 태국에 오면 꼬챙이에 꽂아버리겠다. 등 여러 악플들이 달리게 되고 구독자의 숫자도 점점 빠지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제 콘텐츠를 좋아해주는 몇몇 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을 내라고 응원의 댓글을 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을 꾹 참고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만족스러운 한국에서의 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며칠 전 아주 오랜만에 태국에서 절친한 친구였던 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말리는 제가 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K-팝 댄스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우리 둘 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깊이 공부하고 싶어 했고 한국에서 댄스 공연을 해보고 싶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말리와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노래를 같이 부르고 한국 가수들의 춤을 따라 추며 함께 꿈을 키웠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죠. 제가 유학을 온 이후 그녀와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지만 SNS로 소통은 자주 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가 이번에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당연히 환영한다고 했어요. 같이 연습실에서 한국의 댄스를 연습했던 즐거운 추억을 가진 친구가 한국에 오게 되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을까? 라는 기대를 하며 말리를 마중 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고 저는 공항으로 말리를 마중 나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말리는 여전히 밝고 명랑했어요. 더욱더 이뻐지고 성숙해졌죠. 서로의 칭찬으로 만남을 시작한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만의 시그니처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공항을 나왔죠. 말리는 한국에 온 게 꿈만 같다고 했고 저도 그녀와 함께 한국을 여행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한국의 여러 명소를 돌아다니며 관광을 즐겼어요. 말리는 서울의 유명한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제가 소개해준 숨겨진 명소들을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죠. 그녀는 태국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한국의 현실에 대해 궁금해하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물어봤어요. 한국의 음식, 패션,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말리는 모든 것에 흥미를 보였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며 걸어다니며 옛 추억을 되새기며 웃고 현재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놀러갈 준비를 하는데 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고백했어요. 사실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고요. 말리는 한국에 불법 체류를 하고 싶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태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어 태국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아빠가 회사에서 쫓겨나시고 가세가 기울어져 태국에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말리는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리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말리,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한국과 태국 사이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잖아. 이런 시기에 불법 체류를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차라리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직장을 구해서 당당히 일을 해. 그게 아니라면 제발 여행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가. 하지만 말리는 강경했어요. 수린, 현재 태국의 상황 자체가 한국으로의 비자를 받기 어려운 처지라는 걸 몰라? 네가 말한 대로
현재 태국은 한국을 싫어해. 이 상황에서 비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저는 말했어요. 말리,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관계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이성을 차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봐. 현재 너희 집의 사정이 좋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일을 선택한다면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불법으로 돈을 버는 딸을 부모님이 좋아하겠어? 다시 생각해봐. 진심이야, 말리. 말리는 제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는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결국 말리는 여행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말리를 보낸 후 며칠이 지나고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전화 온 곳이 경찰서라는 거예요. 당황한 저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더 충격이었죠. 말리가 불법 체류를 시도하려고 한국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를 돕는 브로커와 작당 모의를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게 체포되어 경찰서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던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믿기 힘들었죠. 말리가 정말로 불법 체류를 시도했다니.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통화를 종료하고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도착했을 때 말리는 수갑을 차고 있는 채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악할 일이 벌어졌죠. 경찰은 저의 모습을 보고는 태국인이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말하니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제게도 말리와의 관계와 체류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억울해서 말리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불법 체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저는 현재 합법적으로 한국에 비자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태국인이라고 설명했죠. 경찰이 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고 되물어 저는 태국에서 한국의 케이팝을 좋아해서 같이 댄스 동아리를 하며 친해진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비록 불법 체류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말리가 제 친구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경찰은 제 체류 기록을 확인하고 다행히 제가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제 체류 과정이 깔끔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저는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말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불법 체류를 시도한 것이 확인되었고 말리가 만난 브로커는 한국의 안마시술소로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람이었죠. 경찰은 말이 좋아 안마지 성매매 알선과 같은 불법 행위라고 말하며 말리에게 결국 강제 귀국 명령을 받게 하였죠. 저와 말리는 경찰서에서 나온 후 말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리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말리와 함께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미안해, 수린.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내가 어리석었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말리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한숨만 내쉬었죠. 말리는 경찰들과 공항으로 향했고 저는 멍하게 땅을 바라보며 집까지 걸어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말리와의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말리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더 강하게 설득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도 후회가 남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만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말리가 불법 체류로 인해 강제 귀국당하며 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는 브로커와 불법 체류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로 저는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우정을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리의 사건 이후 저는 태국과 한국 사이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전까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 자신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제 주변에는 대부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한국에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리의 사건을 통해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태국인의 불법 체류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 체류 중인 태국인들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였어요. 그 수는 무려 15만 7천 명에 이른다고 해요. 이 숫자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걸까?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된다고 해요. 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에 오는 거죠.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에서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곳에 오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적발되거나 심지어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죠. 또한 최근에는 태국인들 사이에서 마약 밀반입 사건이 늘어나면서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태국인들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건, 전남에서 야바라는 합성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들이 체포된 사건 등을 읽어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내에서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런 부분에서 더욱 커졌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들조차도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당하게 한국에 온 태국인들까지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죠. 말리의 경우도 그런 문제에 휘말린 하나의 사례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삶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건설 현장이나 공장, 식당 등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 환경도 열악하고 언제 적발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게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악용하는 한국의 사장들이 많아서 태국인들은 사장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악용당하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만약 적발되면 강제 추방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돼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태국인들이 불법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예요.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안마시술소나 성매매업소에 취직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내 태국인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게 돼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법 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접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불법 체류자들의 삶을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 이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태국인들이 겪는 어려움, 불법 체류의 위험성,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노인 오해와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리고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보지 말고 두 나라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불법 체류 문제는 그저 법적인 문제로만 해결할 수 없고 양국 간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두 나라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 체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소리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전하며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과 태국이 다시 예전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두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태국의 화해와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불법 체류자들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던 범죄를 유발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여행이나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하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